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CNBC에 나왔었던 월가의 전설 드러켄밀러의 시장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한마디로 4848로서 또 다른 월가의 전설 워런 버핏의 연 평균 수익률을 뛰어넘은 정말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다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인터뷰한 지는 며칠 됐거든요. 아마 1월 21일경에 했을 텐데 그럼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자, 우리가 결국 궁금한 건 투자 시기, 강세장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또 투자처가 어디냐,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CNBC의 여자 아나운서 베키라고 있는데, 자, 이분과 많은 얘기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드러켄 밀러가 볼 때, 현재 애니멀 스피릿이 들어오고 있다. 동물들이 지금 컴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성적 충동을 가지고 돈 냄새를 맡고 시장으로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인터뷰여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자, 근데 그 전에 사실 폴 트리더 존스나 드로켄 밀러가 장기 국채에 대한 공매도를 치고 있다고 예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준에 이제 제롬 파월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 금리를 올라간다는 데 베팅을 하는 정말 용자 중에 용자인데 아무튼 이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매도를 6개월을 칠지 6년을 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들이 결국 공매도를 끝내야지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불장, 진정한 불장이 온다. 그래서 이 끝나는 시점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가 보는 25년의 강세 시기라든지 뭐 사요,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압축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한 이 네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왜 야성적 충동 동물들이 돌아오고 있을까? 두 번째, 언제까지 강세장이 올라가나요? 더 중요한 거, 뭐 사야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공매도 중이냐? 언제까지 칠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첫 번째, 왜 동물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 봤더니 일단 GDP가 엄청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GDP가 한국에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죠. 엄청난 상승, 성장과 또 실업률은 4% 이내로 안정적이고 더 큰 게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친기업적인 정부가 들어선다. 사실 드러켄 밀러는 트럼프의 그 당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베팅을 했다. 그 대통령 당선 전에 한두 달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결국 신기업 스탠스, 뭐 관세도 물론 있지만 절세를 해주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동물들이 드디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언제까지 강세장이 이어질까? 이분이 주장하기로는 현재 경제가 매우 매우 강력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시장 경제와 주식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같이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 최소 6개월 정도는 경제가 엄청 좋을 것이다.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주식과 코인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왜 6개월이라고 했느냐? 이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가장 먼 미래가 6개월이기 때문에 나는 6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뭐 확신을 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예전에 올해 상반기를 강세장을 예상했던 톱니의 전망과도 뭐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 사요? 약간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주식을 사라고 하면서 종목을 딱 폭 집어주진 않았거든요. 자, 일단은 전반적인 주식 시장 나쁘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지금 국채 대비해서 주식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이 좀 비싸서 전체 주식 지수가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좋긴 하지만, 그래서 개별 주식을 사서 좀 큰 수익을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의 화두를 던져준 게 그게 AI다. 개별 주식 중에 AI를 사는 게 엄청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프라 센터도 한 향후 2, 3년간 계속 구축을 해 나갈 것이고 올해 가지고 있으면 장기 수익이 엄청날 것이다. 이런 이제 뭐 힌트 아닌 힌트를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언제 그런 공매도를 끝낼 것이냐? 우리는 끝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시장 금리, 채권 금리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금리 쪽으로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기로 현재 나는 약 공매도의 7회 말, 약으로 치면 7회 말에 와 있는 것 같다. 이 말인즉슨 8회와 9회가 남아 있다는 건데 사실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만간 끝나는 거다. 그럼에도 나는 8회와 9회에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더 많은 공매도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고 아무튼 제가 확신을 했던 건 이거 조만간 공매도 포지션을 끝내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일단 1번, 2번을 보시면요. 지금 상반기 상승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전망과도 일치하는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유동성발 상승을 예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친기업 아니면 뭐 경제적 전망이 좋다고 해서 상승을 한 건가요? 유동성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는 게 제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유동성이 막 늘어나서 오히려 유동성은 1분기에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죠. 유동성 상승으로 인한 게 아니라 뭐 기대감, 친정부에 대한 이런 걸로 동물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 말인즉슨 25년 상반기에 코인이 주식이 오르더라도 제가 볼 때 알트코인의 정점은 상반기에 찍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결국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나 알트코인은 유동성, 뭐 ISM 지수 이런 거에 피크와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알트코인 뭐 오르긴 오르겠지만 정점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지금 개별 주식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사실 주식을 많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AI가 그래도 AI 코인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노출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비트 이더를 이제 위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최소 한두 개 정도는 AI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조심스레 뭐 그렇다고 많은 게 아닙니다. 각 종목은 저는 5% 이내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크게 보면 두 개가 있겠죠. 올드 AI, 원래부터 있었던 뭐 니어라든지 렌더라든지 아카시라든지 이런 좀 오래된 코인들 중에 시가총액이 큰 코인들 저는 이런 걸 좀 비중을 그래도 좀 들고 있고요. 그에 반해 막 새로 나온 것들 올해는 거의 AI 에이전트의 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안타까운 건 이 친구들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다 떨어졌다 합니다. 정말 이렇게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 저는 조금 샀거든요.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데 요게 이제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바이더 딥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시가총액 높은 올드 AI 코인들 위주로 뭐 한두 개 정도 사는 건 나쁘지 않겠다. 아무튼 노출은 확실히 필요성은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은 지금이 7회 말이라고 하면 9회가 종료되는 그 시점에 결국은 시장 금리가 채권 금리가 안정이 되고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로 인해서 결국 뭐 국채발 이제 그 유동성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유동성의 상승. 사람들이 금리가 떨어지면 시장 금리 떨어지면 대출을 많이 받겠죠. 은행에서. 그리고 규제 완화와 더 맞물려서 연말로 유동성이 올라가면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정점이 그래서 저는 연말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25년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제 눈에 보이거든요. 결국은 AI라는 건데요. AI는 제가 볼 때 버블이 터질 때까지 계속 커질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돈이 많이 쏟아 부어지고 있고 점점 닷컴 버블처럼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의 상징적인 예가 바로 이거죠. 취임을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곳이 바로 이 세 남자가 합작한 스타게이트라는 AI 합작 회사입니다. 소프트뱅크 회장, 오라클 회장, 그리고 샘 알트만 오픈 AI 회장이잖아요.
자, 미국 이 정부가 투자하는 겁니다.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돈으로 AI 인프라에 720조 투자 보따리 정말 최대 규모고요. 데이터 센터 아까 말씀드렸죠. 2년, 3년 내내 미국에 공장 지을 거라는 겁니다. 전기가 너무 부족해요.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최대 5천억 달러.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720조는요, 한국의 그 GDP, 한국의 예산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엄청난 돈을 지금 정부만 이 정도를 쏟아붓는 거고요. 예전에 소개드렸지만 1월 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자, 올해는 이거다. 연초에 발표를 했다든지 취임식에 발표하는 게 사실 올해의 뭐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AI 데이터 센터에 마이크로소프트만 117조 원이라는 겁니다. 엔비디아요. 사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만 지금 대표 회사에서 나왔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 파트너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뭐 페이스북도 있고 지금 공과 민간이 합쳐서 AI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결국 성장이 나올 때까지 붙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 또 하나,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CNBC의 또 다른 앵커 앤드류가 지금 날아가서 또 다른 헤지펀드의 전설 레이 달리오를 지금 만났는데요. 여기서 여러 얘기를 나눴지만 딱 두 가지 키워드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기로 지금 AI 굉장히 할인 중이다. 왜냐하면 아직은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상에서 AI를 마주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AI의 적용이나 응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AI는 싸다. 근데 안타까운 건 주식 딱 종목을 또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AI에 잘 골라서 투자해라. 뭐 이런 뉘앙스였고요. 자, 두 번째가 돈의 대안이 무엇인가? 이거는 사실 앤드류가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레이 달리오가 막 자기 얘기하다가 그냥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돈에 대한 사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앤드류가 비트코인 비관론자로 유명한 분인데 최근에 이게 너무 오르니까 뭐 살까 말까 약간 고민을 하는 뉘앙스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분이 약간 흥분을 하면서 돈에 대한이 뭔데요? 뭔데요? 막 이렇게 다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가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라면서 일단 금 얘기로 약간 가라앉혔다가 굉장히 재밌는 게 비트코인 얘기를 한 뭐 2, 3초 짧게 하다가 다시 뭐 부채 얘기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돈에 대한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이다, 비트코인이다. 뭐 부채도 돈의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 공개석상에서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 게 아직도 좀 꺼려지는 세상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다보스 포럼의 레이 달리오조차도 첫째는 AI,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구나. 이게 올해의 핵심 키워드구나. 그래서 우리가 25년 투자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죠. 물론 비트 이더를 많이 가져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전 세계적인 화두는 사실 AI입니다. 우리는 이제 코인을 더 좋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AI면서 코인이면서 뭐 아무리 좋은 것도 타이밍이 나쁘면 엉망입니다. 정말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비싸게 사면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사이사이 여기에도 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가장 접점에 있는 AI 코인을 싸게 살 때, 뭐랄까요, 25년에 이론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AI 코인에 대한 노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무리하지 않는, 뭐, 각 종목 한 5% 이내의 선에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요거는 좀 참고 삼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지금 상승 시기, 하락 시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좋은 종목, 뭐 방향까지 다 알았는데, 왜 그럼 처음 오신 분들은 강세장의 사람들이 돈을 잃을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제가 뭐 한이 되는 게 있어요. 과거에 17년도에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좀 누가 해줬으면 그렇게 아프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 무조건 오른다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있겠죠. 저한테 누가 뭐 반감기 사이클이 어떻고 뭐 떨어지는 시나리오 얘기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좀 잘 뭐 귀엽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서 종종 얘기 드렸던 시나리오를 정말 대충 그리긴 했는데요. 뭐 요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정말 많이 보면 60% 확률입니다. 10번 중에 6번 맞추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1년 내내 이렇게 갈 확률, 저는 이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일단 시나리오는 그려야겠죠. 자, 6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1분기에 좀 재밌고 2분기 조금 꺾이다가 뭐 3분기도 뭐 별로 재미없다가 마지막 뒤로 갈수록 훅 올라가는, 우리는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왜 강 세장이 이럴까요? 만약에 아니라면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 보셨나요? 아닐 수 있겠죠. 아닐 가능성 엄청 높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항상 강세장마다 의외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부다빔 기억나실까요? 21년 5월 18일인가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10%인가 20%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뭐 추풍 낙엽으로 그냥 하루에 막 절반이 됐었고요. 자, 5월부터 7월까지 거의 뭐 비트코인만 반토막이 넘게 났으니까 뭐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겠죠. 뭐 8, 90% 마이너스가 속출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그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근데 하나 따지고 보면 사실 이 부다빔은요, 이 팬데믹발 유동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돈을 너무 풀었기 때문에 사실 21년도 10월쯤에 가야 될 에너지가 너무 빨리 방출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레버리지가 과도해서 왔는데 예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당했다 얘기가 나왔겠죠. 그리고 뭐 최근에 겪었던 계엄령, 뭐 반토막이 났었잖아요. 웬만한 코인들. 이거 예상을 하신 분들 없을 거고요. 또 여기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손해를 보셨더라고요. 또 17년 말, 18년 초에 뭐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난, 이 장군들이 난을 일으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 엄청난 상승장을 꺼트리는, 아마 은성수의 난은 21년도 뭐 3월인가 4월 뭐 그때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박상기의 난은 18년 1월 초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저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갑자기 뭐 비트코인을 판다고 한다든지, 뭐 트럼프가 배신을 갑자기 한다든지, 수많은 시나리오를 알고 일단 있어야 되고요. 알고 있다고 해도 타이밍을 알 수 없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최소 2번 정도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제가 마음대로 그려본 건데요. 우리는 빨간색을 예상했는데 만약 이렇게 까만색대로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1분기 간다고 하는데 뭐 예상치에 비해 훨씬 못 미치고 결국 꺼져가지고 2분기, 3분기 그냥 9개월을 내내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막 크게 올라가는 거. 저는요, 이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지만, 워런 버핏 계속 현금화를 하고 있고요. 상위권 트레이더들은 막 70, 80% 현금을 가득 쟁여놓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크게 올랐던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뭐 비트코인이나 모두 이 과정을 수년에서 뭐 10년 이상 다 겪다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이 과정에 결국은 다 털려 나간다는 거죠. 아,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본 거고 실제로 있었던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뭐 청록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 언제 발생했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자, 21년도에 알트코인 차트입니다. 알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자, 원래는 우리 다 하반기를 예상을 했었잖아요. 하반기 21년 말에 큰 불장이 올 것이다 하는데 웬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놓으니까요. 요때까지 못 참고 이 유동성이 꿈틀꿈틀 돼서 21년 4월에 엄청난 불장, 특히 알트코인 불장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수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렸다는 겁니다. 예상 못했죠. 우리는 이때를 예상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레버리지가 너무 과도하니까 뭐 부다빔에 뭐에 레버리지 청산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이제 저같이 희망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10월 쯤에 최소 여기는 오겠지 기다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10만 불은 가겠지, 알트코인도 뭐 여기 언저리는 가겠지 하는데 웬걸 뭐 반 정도도 안 가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리니까 물론 뭐 팔긴 팔았는데 저도 50% 이상을 못 판 채로 22년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왜 여기가 안 오지? 아, 이게 굉장히 힘든 시나리오인데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왜 이런
우리는 빨간색을 예상했는데 까만색과 초록색이 이게 왜 나올까요? 결국은 투자는요, 2% 상위권을 선발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요렇게 예상과 반대로 가야지만, 투자 좀 한다는 고수들까지 죄다 털려 나갑니다. 그렇겠죠? 뭐, 이걸 예상한 분이, 빨간색을 예상한 분들도요, 요때 털리고, 요때 털리고, 요때 털리고 해서 결국은 뭐 저도 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구축을 해보고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의외의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고 버텨낼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론을 맺어보자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반대 시나리오에도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이런 시나리오가 오면 나는 맷집이 좋으니까 몇 달간, 뭐 반년간 맞고 품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나 또 다른 뭐 해지 자산으로 대응을 할지 등등 나만의 반대 시나리오도 잘 갖추어 놓으시기를 꼭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